최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로 활용되며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여러분은 드라이브스루 하면 어떤 것부터 떠오르시나요? 패스트푸드? 커피? 이런 드라이브스루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사실 은행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드라이브스루의 모든 것, 월요일의 지식 맛집 월요지식회 18화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라이브스루는 운전하며 지나간다는 뜻 그대로 차에 탑승한 채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냥 커피만 사고 바로 나갈 건데 주차까지 해야 하나? 금방 다시 탈 건데 차에서 내리기 귀찮다. 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이러한 소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드라이브스루는 고객이 매장에 방문했을 때 차에서 내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방식입니다. 이런 드라이브스루의 역사 아주 길고 독특하다고 전해지는데요. 드라이브스루가 처음 생겨난 곳은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아니라 은행이라고 합니다. 갱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1930년대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그랜드 내셔널 은행에서는 입금만 가능한 드라이브스루 창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야간에 예금을 받기 위해 시작하게 된 방식이었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범죄 예방을 위해 쇠창살이 촘촘히 세워진 부스였다고 합니다. 스르륵 검사 끝났습니다. 다음 쳐오세요. 최근 국내에서 드라이브스루가 화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7국 경북대병원에서 첫 도입 후 현재 세종시 조치원,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해 서울 곳곳을 포함한 전국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도입 이후 매우 간단해진 검진 과정 덕분에 검진 시간 단축에 굉장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감염병 진단 용도로 사용된 케이스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첫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큰 이슈를 일으켰으며 모범 사례와 본보기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영국 BBC 특파원은 자신의 SNS에 DT 방식의 새로운 검사 시설이다, 현명한 아이디어를 재빨리 적용했다 라고 극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도 수출되어 독일과 미국에서도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시행 중이라고 하니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색적인 드라이브스루도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말고 투표하자. 바로 2017년 3월 네덜란드에서는 투표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선거일에 여행을 떠나는 유권자들로 인해 선거율이 부진해지자 네덜란드 정부는 번거로움 없이 여행 가는 길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드라이브스루 투표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이전 통선 대비 투표율이 8%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30년 사이 가장 높은 투표율인 8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차에서 내리지 말고 조문하자. 일본의 관운상제 업체인 넥스트 아이에서는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조문객을 받는 새로운 조문 문화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업체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빈소를 찾아오면 고인이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어진 발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고령자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한 조문에 복장을 차려입지 못한 사람도 조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뭔가 섭섭하면서도 고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차에서 내리지 말고 고해성사. 미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중 이용시설의 사용이 금지된 곳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드라이브스루 고해성사가 생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메릴랜드주 한 성당 주차장에 야외 고해실을 마련하여 안대를 쓴 신부님이 의자에 앉아있고 신자는 신부님과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고해성사를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점차 알려지면서 다른 성당과 교회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 이색적인 드라이브스루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한 몫을 보여주는데요. 인천 미추홀 도서관은 드라이브스루 1호점을 개점하여 차량에 탑승한 채로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에서는 주민센터에 DT 민원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차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접촉 대면 서비스의 니즈가 증가하였는데요. 외식업계에서는 숯불갈비와 상추, 쌈장 등 반찬을 함께 포장하여 매장 앞에서 판매하는 식당이 생겨났고, 포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횟집이 열려 3시간 만에 생선회를 3,000마리 팔아치우면서 그 인기를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1992년 부산 해운대 맥드라이브가 첫 발을 디딘 이후로 30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가지각색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편리미엄이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 때문입니다. 편리함, 프리미엄의 합성으로 누구보다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싶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시간을 절약시켜주고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인 드라이브스루가 정착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또한 편리미엄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소비를 뜻하는 언택트 소비도 정착의 이유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직원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자유롭게 쇼핑하며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타겟으로 한 언택트 소비는 드라이브스루를 비롯하여 무인 자동화 기기인 키오스크,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배달의 민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또한 최근 아주 새롭고 더욱 편리해진 결제 방식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2018년 6월부터
스타벅스가 시행한 MyDT 패스입니다. 앱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하이패스와 같은 LPR 차량 번호판 인식 기술을 활용한 결제 방식인데요. 소비자의 평균 대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맥도날드도 스타벅스의 뒤를 이어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량 내 결제 시스템 카페이 등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밝혀 앞으로 지갑 속 카드와 현금을 꺼내야 하는 귀찮음을 해결하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랜드내셔널 은행에서 조그마한 드라이브 스루를 열었을 때 100년 후 드라이브 스루가 전 세계를 가득 메울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4차 산업시대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또 어떤 편리함을 향해 달려갈지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월요지식키였습니다.